두 번째 질문이 이제 규모에 있는 지출, 그러니까 내 능력, 규모를 내 능력이라고 보고요. 능력을 벗어나서 하는 지출이 시장 경제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약간 좀 거시적인 문제인데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 같아요. 내가 내 능력보다 돈을 사실 많이 써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가 정부에서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우리가 IMF를 한번 거쳐봤잖아요. 최근에 한 20년 사이에 거쳤던 금융위기들을 보면 IMF가 있었고요. 그전에는 큰 경제적인 위기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못 벌어서 힘들었지 경제적인 금융위기가 온 건 아니었어요. 70년, 60년대는. 근데 우리가 좀 잘 살게 됐는데 위기가 왔어요. 사실 저번 시간에 제가 한번 얘기했죠. 못 사는 사람이 위기가 오는 게 아니라 잘 벌고 있는 사람이 위기가 보통 와요. 그 이유는 자기가 벌고 있는 속도보다 더 많은 빚이나 소비가 있기 때문에 위기가 오는 거예요. 아예 못 살면은 소비 자체를 안 해버려요. 그래서 빚도 낼 실력도 안 되고 신용도도 안 좋아서 원래 위기라는 건 빚이 있어야 위기가 오는 거거든요. 돈의 흐름 때문에 위기가 오는 겁니다. 그 돈의 흐름이 막혔을 때 돈의 흐름이 막 잘 흘러가다가 그 흐름이 계속 흘러갈 줄 알았는데 그게 딱 막히면 위기가 오는 거예요. 우리도 건강도 그렇죠. 건강 위기가 오는 것은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위기가 와요. 뭘 조금 못 먹는다고 좀 굶었다고 이렇게 건강이 갑자기 나빠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흐름에서 막히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경제는 흐름이라고 그래요. 경제는 흐름이다. 돈이 많아야 경제가 좋고 돈이 적어야 경제가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도 돈은 무진장 많아요. 그 서브프라임 때 돈이 없어가지고 그 미국에서 달러를 엄청나게 풀었고요. 우리나라 달러를 많이, 원화를 많이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돈은 많아요. 내가 돈이 없는 거지. 각자 돈이 없는 거지. 돈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도 힘든 건 뭐냐면 그 돈의 흐름이 막혔기 때문이에요.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계속 갖고 있어 버리면 아무리 돈을 풀어도요. 다른 사람 힘든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저한테 1조를 누가 줬다고 봐요. 근데 1조를 제 통장에 쌓아놓고 있으면 우리 선생님, 형제자매들은 아무리 도움이 없는 거예요. 돈은 진짜 많아요, 여기에. 근데 제가 그걸 풀어야 도움이 되는 거지. 안 풀고 가만히 있어보세요. 1조를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 나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이죠. 똑같이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도 그런 상황입니다. 돈은 많은데 그 돈이 지금 어디에 묶여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경제는 흘러가야 돼요. 그래서 돈이라고 해요. 돈은 돈다고 그러거든요. 돈이란 건 돌도록 만들어 놓은 목적이 그거예요. 근데 그 돈을 한 군데서 묶여놓는다는 이래서 힘든 거죠. 돈의 흐름을 보는 것이 경제에서 중요한 어떤 그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돈이 지금 어디에 묶여 있는지,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정부는 돈이 어디에 묶여 있는지를 봐서 발견해가지고 그 묶여 있는 부분을 잘 터줘야 되고요. 그런 역할을 해야 정부가 재기능을 하는 거고요. 개인들은 돈이 묶이지 않도록 뭔가 생산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소비가 경제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제가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미국에 살다 오신 성교사님 아실 거예요. 미국에는 소비 경제가 미국 경제의 70%는 60%, 70%입니다. 그러니까 걔네는 맨날 소비만 해요. 내가 보면 막 열심히 일하지 않는 것 같은데 보면 물론 열심히 하겠죠. 근데 소비로 그 경제를 많이 이끌고 가요. 거기는 이제 달러를 찍어내는 나라의 어떤 장점인 거죠. 전 세계 통화가 달러인데 달러를 찍어내면 걔네는 돈이 생기는 거예요. 갖고 소비를 하면 그거 가지고 물건을 사서 다시 재투자를 하고 재생산 활동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소비 경제가 그렇게 되지는 않죠. 우리는 원화를 뭐 아무리 많이 찍는다고 해서 미국에서 받아주지 않잖아요. 그 원화를. 그래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경제를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미국은 달러 제조국이라는 그 강점이 전 세계 경제 시장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거죠. 이만큼 화폐 제조 권한이 중요합니다. 지금 돈이 어디서 묶였을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돈은 많은데 그 돈이 어디 있을까? 일단 당장 저희가 불만 있는 게 그러잖아요. 대기업들 아닙니까? 대기업들은 돈 많아요. 지금 서민들이 없는 거지. 20년 전에 IMF 때는 반대였어요. 우리는 돈 쓸 줄 몰라요. 개인들은 빚도 낼 줄 몰라서 그때는 뭐 금리도 비싸서 또 신용도도 별로 되지도 않고 은행에다 빚 내기가 쉽지 않았어요. 개인들은. 근데 기업들은 빚 내기가 쉬웠어요. 정부에서 막 그 대기업들 밀어주는 그 방법이 빚을 내는 겁니다. 막 투자해주고 저금리로 투자해주고 만약 기업 망하면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봐보세요. 회생시키잖아요. 국민들 세금 걷어가지고 또 돈을 거기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업들은 안 망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대기업이 하나 망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기업이 하나 망하면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커요. 일단 딸린 식구가 많죠? 다 실업자 돼버리죠. 대기업이 갖고 있는 공장, 그 다음에 매출, 이익, 사회적인 어떤 기업 이런 것들이 다 막혀버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대기업 하나를 죽이면 어떻게 되세요? 하나 죽이면 만약 경제적인 손실이 10조다. 계산을 해보는 거죠. 10조다. 그런데 저 기업한테 돈을 한 1조 정도 쏟아 부어주면 기업이 살아날 것 같아요. 그럼 정부에서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저 기업을 살리는 쪽으로 해요. 망하면 10조 손실이고 1조 투자하면은 저 기업이 살아날 것 같으면 1조 정도만 비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돈을 찍어내는 거죠. 1조를 찍어내서 나중에 그거를 우리가 국채를 발행한다고 그러는데 국가가 국가한테 빚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세금을 이제 갚아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1년에 한 번씩 정부 부채가 얼마다 이렇게 언론 보도되는 게 정부가 정부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한국에 돈을 찍어가지고 투자하는 금액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부는 정부 빚을 안 갚아도 되는 거 아니냐 생각했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빚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국가가 돈을 많이 찍어냈다는 거죠. 그게 물가예요. 물가가 많이 올라가면 결국 우리 후손들한테 빚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빚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은행에서 빌린 거 없는데 빚 없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지금 이건 12,000원인데 1년에 이게 15,000원이 된다면 이미 물가가 12,000원, 15,000원 오른 거예요. 3,000원 오른 겁니다. 거의 20% 오른 거죠. 근데 내 월급은 똑같아. 그러면 이미 20% 빚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우리 후손들이 빚을 갖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가는 가장 무서운 빚 중에 하나야. 내가 지지도 않는데 그 빚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는 그 부채 관리를 이제 하면서 정부 정책을 펴야 되는데 과거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IMF 전에는 개인들은 별로 빚이 없었고 기업들은 빚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정부에서 막 도와준 거예요. 그 돈을 찍어가지고 국채를 발행해서 기업을 도와준 거죠. 근데 기업들이 이제 그때 돈의 흐름이 막혀서 대우그룹부터 뭐 기아자동차 이런 데들이 망하면서 연쇄부도를 했는데 그 당시에 빚에 이제 취했던 거예요. 빚 내는 거를 그렇게 무섭지 않게 생각했어요. 요즘이 돼서야 뭐 부채를 규제하지 그 당시에는 빚 내는 거 그렇게 규제하지 않았습니다. 빚도 능력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빚 낼 수 있으면 일단 대기업이어야 되고 회사가 커야 되고 또 신뢰도 신용도 좋아야 되고 광고의 관계도 좋아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때 IMF 때 기업들이 한번 망해보니까 기업들이 이제 얻은 교훈이 있겠죠. 아, 기업도 망할 수 있구나. 대기업도 망할 수 있구나. 이런 세계 2위가 망해버렸으니까요. 그래서 기업들은 빚을 갚기 시작했고요. 개인들은 오히려 역으로 빚이 지금 하나 있어요. 그 당시 빚 없던 날 지금 빚 많거든요. 제 주변에 보면. 그 빚은 어디서 생긴 걸까요? 개인들은. 갑자기. 예전엔 빚 별로 없었어요. 20년 된 빚 많아졌어요. 뭐 집 사고, 뭐 또 자녀 교육비. 그러니까 빚이 왜요? 카드. 카드 발급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카드 잘 발급 안 해줬어요. 90년대까지만 해도 신용도가 없으면 카드 발급 안 했습니다. 그런데 IMF 후에 2002년, 3년 이때 그 DJ 정권 들어서면서 IMF를 겪고 나니까 이 DJ의 가장 작친 과제가 뭐였냐면 경제 살리는 거였어요. 지금 IMF하고 나라가 쑥대밭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살리는 방법이 뭘까 생각해보니까 일단 기업들이 일어나는데 기업들이 물건을 뭐 팔 수 있어야 일어나요. 그죠? 투자를 하고 공장을 지으려면 물건을 팔 때가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가게들은 돈은 있었어요. 빚은 없으니까 일단 월급은 받고 있잖아요. 근데 불안한 거야. IMF 한번 겪고 나니까 뭐 소비를 다 줄여버렸잖아요. 우리 그런 농담을 했죠. 술집이나 이런 데 가면 술집 안 가셨구나. 다. 저는 세상 속에 있었기 때문에 술집 가면 그런 농담 했어요. 밥집 가고 그러면 이 IMF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오늘 회식하려면. 근데 그런 농담이 항상 있었어요. 이거 항상 돈 쓸 때 IMF 승인받고 써야 된다. 그건 이제 개인에 대한 문제는 아니었는데 우리가 그냥 농담처럼 항상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돈 쓰는 게 무서웠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국가 경제가 더 마비되는 거죠. 이거 돈을 써줘야 하는데 국민들이 안 써주니까 그래서 DJ가 한 게 뭐냐면 카드를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가지고 2000년, 2001년에 보면 길거리에서 아가씨들이 막 뭐 카드 그 뭐죠? 프로모션 하려고 막 가면은 사인만 하면 카드 막 나오고 그랬을 겁니다. 저도 회계사 돼가지고 그 직후인데 카드 한 10장 만들어주더라고요. 골드카드를 쫙. 네. 골드카드 쓰는 재미로. 지금은 골드카드가 개목걸이도 안 쓴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는 골드카드가 부회장님이었어요. 아무나 만들어주지 않는 카드였는데 그거 가지고 저도 많이 썼는데 국민들 소비 수준이 올라가 버렸어요.
그 시점부터 해서. 그리고 이제 좀 이제 IMF 극복하고 뭐 월드컵 치르고 하니까 국민들 소비가요. 지금은 우리 소득보다도 훨씬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소비 많은 항목이 어딘 것 같아요? 국민들이 자기 능력에 비해서 많이 쓰는 거. 집. 네. 저희 국민소득이 3만 불이 좀 안 되는데 집만 보면 5만 불 소득이 있는 데만큼 쓴대요. 저희가. 그만큼 내 소득 대비 집에 과다하게 투자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이 갖고 계신 분 대출 없는 사람이 거의 없을걸요? 그리고 최근 한 5년 사이에 제주도 분들은 부동산 대출이 진짜 많이 늘었죠. 부동산 경기 좋으니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거라는 어떤 심리 때문에 어떻게 더 대출을 받는 거죠. 빚이 있다는 것은 이게 폭탄으로 언제든지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빚이 많으면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요. 보통 빚 내면 내가 이자만 보통 갖고 가잖아요. 그렇죠? 요즘 좀 바뀌었죠. 요즘 원금하고 이자 갚는데 아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자만 갚을 수 있을 정도면 이빠이 빚을 받아요. 원금은 갚을 생각 않고 그냥 이자가 얼마나 하냐? 내 월급하고 이자 갚을 수 있는 그만큼을 최대한 받습니다. 근데 사실 원래 빚이란 거는 원금하고 이자를 같이 갚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빚이라는 건 만기라는 게 있고요. 만기가 되면 원금을 갚으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대다수가 원금을 내가 언제 갚아야 되는 생각 잘 안 해요. 그냥 빚은 동행하는 거다. 빚은 평생 나하고 같이 가는 친구다 이렇게 생각하지 빚을 갚아야 되는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빚이 많아지죠. 이자만 낼 수 있으면 되니까. 거기다 2000년대 들어와서 이자까지 싸졌죠. 서브프라임 터지고 이자가 거의 뭐 대출금리가 얼마 3%대까지 막 떨어졌으니까 빚을 안 내는 게 바본 거예요. 빚 내가지고 뭐 투자하고 이러면 훨씬 더 잘 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가계빚이 많아졌어요. 부동산이나 집 가지고 대출을 받아 그렇게 했단 말이죠. 정부가 지금 어떤 고민을 할까요? 갑자기 빚을 회수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나라 전 국민 부도날 겁니다. 빚을 지금 당장 갚으라면 갚을 사람 있을까요? 갚을 사람 별로 없을걸요? 만기돼서 원금 만기 연장을 안 시켜준다고 생각하세요. 원금 만기 연장을 안 시켜준다. 아마 우리나라 국민들 대다수가 부도나버릴 겁니다. 그러면 가계가 파탄나면 국가도 결국 파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부동산 가격 대비해가지고 대출을 받아놨는데 만약에 5억짜리여서 대출 3억에도 주는데 부동산 가격이 반토막 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은행에서 무슨 생각할까요? 대출을 바로 회수해요. 만기되면 연장 안 해줍니다. 당장 지금 담보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연쇄부도예요. 한 군데가 터지면 그 사람만 문제 생긴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 또 이렇게 회수해야죠. 근데 만약에 그걸 회수를 못하면 은행이 부도예요. 은행이 부도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은행이 부도 나지 않더라도 부도 날 거라는 위험성이 딱 공표가 된다든지 소문이 나면 당장 뭐 하시겠어요? 돈 빼러 가죠. 은행에 돈이 있을까요? 돈 없어요. 은행은 대출이란 게 경제학책 한번 봐보세요. 이 돈을 빌려갖고 그걸 다시 예금을 받아서 다시 그거하고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실제로 은행에 돈을 많지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몇 배의 대출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은행에 줄 서가지고 내 예금 빼려고 다 줄 서버리잖아요. 은행 바로 부도나버려요. 이게 신용경제의 정말 취약한 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뿐 아니라 모든 세계 경제에 신용으로 지금 쌓였기 때문에 신용의 금이 딱 가잖아요. 그러면 부도날 수밖에 없어. 다 연쇄적으로.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고민이죠.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려야 지출이 줄긴 하죠. 집 사고 임대료 떨어지고 이렇게 물가가 안정이 되는데 이걸 다 잡으려고 그러니까 대출이 문제인 거예요. 또 대출이 정말 딜레마. 잘 잡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사실 갑자기 줄이면 힘들어요. 또 경제라고 하는 심리라서요. 내가 막 요즘 부동산 떨어진다 이런 소문 나보세요. 막 처분하려고 할 거예요. 그럼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서서히 떨어지게 해야 되고요. 중국 경제도 그게 지금 문제인 겁니다. 갑자기 급성장하는 회사들, 갑자기 급성장하는 나라들이 위험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거품이 꼈을 때 그걸 서서히 빼야 되는데 갑자기 빠질 때 그게 풍선처럼 확 터져버리잖아요. 바람을 서서히 빼야 하는데 갑자기 터져버리면 다 죽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제일 좋은 거는 이 문제가 터진 거는 이제 정부가 알아서 고민해서 연착륙을 시키는 이제 고민을 해야 되고요. 불안감 조성하지 않으면서. 그래서 신뢰를 쌓으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정부가 예측치 못한 정책을 펴는 건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신뢰를 정부를 믿지 못해버리면 어떤 말을 해도 안 믿어요. 그러면 불신하게 되는 거죠. 개인들은 빚내서 뭘 하는 거는 사실 좋지 않아요. 그리고 빚을 냈다면 반드시 갚아야 된다.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원금을 갚지 못할 정도의 빚이라면 그거는 이미 욕심이 생긴 거예요.